경북 사회적 경제 상사면의 경영 강화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한 점, 못한 점을 좀 같이 분석하고, 그러면 그 못한 점들을, 취약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종합상사는 2015년도 설립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2017년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판로 지원에 관련돼서는 우체국의 온라인 마케팅 연도 대전의 최우수상도 받았고, 롯데백화점하고 MOU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서도 사회적 가치 탁월 연속으로 3년을 받았던 가시적인 측면 내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로 지원이라는 브랜딩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종합상사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협의회랑 경상북도랑 고용노동부와 그 정책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아오험 신용보증기금,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신한은행, KT, 하나투어, 롯데백화점까지 다양한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해서 경북에서의 이제 협력 채널에 대한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강점이라는 부분들은 농식품 제조 가공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직접 판로 지원 실적들이 한 6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저희가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더불어서 결코 이렇게 약하지 않는 직접 중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는데, 좀 취약한 점들이 서비스 업종하고 제조업종하고 공산품 관련된 제조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육성들의 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점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MOU를 통해서 한 개도 흐트러지지 않는 MOU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MOU를 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에는 40평 규모의 저희가 이제 직영점을 가지고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롯데백화점에서도 판매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6개의 무인과 유인의 홍보 판매장들을 조성해서 보시면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곳에 저희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조성을 토대해서, 오프라인 환경 조성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런 채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상품 등록을 하면 다양한 유통 채널을 진출하는 온라인 시장까지에 대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강화하게 되었고요. 준정부 기관인 우체국 쇼핑몰에 2019년도에 위누리 브랜드관을 저희가 개설하면서, 이 브랜드관 안에서 준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농림부의 농식품 쿠폰과 해수부의 수산물 쿠폰과 녹색 상품과 전통시장과 저희 경북도의 쿠폰을 연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할인 상시 지원하고 메인 홍보를 통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45억 정도, 위누리 몰 안에서의 45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롯데백화점 롯데온 내에 경북마켓이라는 사회적 경제 전종모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4월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1억 2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상품을 한 번만 등록하면,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하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36.5 소터에 입점을 시키고,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동장성장몰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등록을 시키고, 중기부가 관리하는 소상공인, 저희 사회적 경제는 80%가 소상공인이고 20%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소상공인 제품들은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가치몰, 소상공인 몰로 가고, 저희가 준정부 기관인 우체국 쇼핑몰과 대형 유통 플랫폼인 롯데온에 연계되는, 한 번을 등록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준정부기관으로부터 대형 유통까지 진출하는 플랫폼을 갖추게 됐고요. 롯데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저희 제품을 한 번만 등록하면 22개 하이 채널로 다 분산이 됩니다. 즉 롯데온에 한 번만 등록하면 네이버에서 제품이 검색이 되고, 카카오에서 검색이 되고, 카카오 선물하기가 되고, 하이몰이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별도의 몰을 저희가 입점할 필요가 없는,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앞으로 온라인 부분들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직접 매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상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 부분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기 쉬운 제품들 위주로 판로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농림부의 사이소랑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지원 사업과 차별이 뭐냐를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못 육성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좀 취약한 점을 보시면 문화관광은 그나마 지금 이제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 돌봄 서비스, 정보통신, 건설 조경, 봉제 제조, 가구 제조, 공산품 제조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그 판로 지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도 개선해보자는 생각을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노력으로 해서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만 지원을 해줬지 어떤 거버넌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한 그 판로 지원의 한계가 법적으로는 뭐가 있었냐고 보면 기술하고 공산품 제조 업종은 농식품은 사는 사람 공공기관에서도 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별도의 요건이 없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 쪽에서 기술 제품하고 그 공산품 제조는 다 조달하고 입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하고 입찰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2천만 원 이상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돌려달라라는 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 것 같습니다. 판로 지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떤 거버넌스 쪽으로 공산품들을 뭐 5천만 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막 확대시키는 거 이거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굉장히 어려웠던 제약이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요.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기술 R&D의 성공 사례를 만든다든지 녹색 제품 인정으로 우선구매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 제품들이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공동으로 입찰에 대한 부분들, 예가 분석하는 부분들을 공동 학습을 해서 기업들이 조달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롯데온이나 우체국 쇼핑몰을 봤다면 제조 쪽에서는 나라장터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공산품들은 공공기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경북 사례는 이때까지는 제조 기술 분야는 상사맨으로 육성해서 공동 영업 전략을 따고 이제 우수 조달 상품 등록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초 단계를 3년 동안 거쳤다고 봅니다. 소셜 문화 관광이라는 관광 분야는 30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돼서 공동의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돌봄 업종도 8개의 네트워크가 모여서 이제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의 취약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기술 분야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원래 상사맨들이 고민해야 될 분야들은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정책에서는 고용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법령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가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선구매 공고사항인데 이 우선구매 공고사항에 뛰어넘는 기술 분야 판로 육성에 대한 방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면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R&D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혁신 성장에 대한 R&D 사업이 있고 중기부에서 R&D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우수 과제 평가 R&D에서 성공이 되면 성공 과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더 강화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분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달 등록하고 투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품들이 우수 조달로 등록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상사면들 기술 제품들에 대한 인정 가점이 SVI가 하고 ESG에서는 지속 가능 평가와 혁신성에서 해썹이 있냐, ISO가 있냐, 벤처기업이 있냐, 직접 생산 증명이 있냐 이런 부분들의 품질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과 모든 부분들이 벤처기업을 같이 받는 것과 ISO와 해썹을 잇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ESG 평가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의 뭐 동방선장과 지역협력연대와 대기업에서의 연대에서도 ESG 평가가 강화되는데 이 중에서 녹색 제품하고 환경 인증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롯데온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는 공산품, 녹색 제품과 친환경 제품의 카테고리를 좀 확대해서 민간 시장에서도 쉽게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카테고리 확대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체국 쇼핑몰에서 공산품을 못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B2B는 우체국 B2B 몰로 가라고 하지 일반 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온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공산품, 친환경 제품과 녹색 제품들은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로지온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저희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19년도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SVI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SVI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ESG 전 단계의 SVI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 SVI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는데 다 착하다고 하는데 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의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는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 성장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체계화를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 척도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줄이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거버넌스가 커지다 보니까 진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이 아닌 제품을 전국으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런 사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들에 대한 공익적인 실현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은 상사면이 중심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상사면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배부해드린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죠. 사회적 기업 가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우리가 공동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2021년도에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 등급이 전국에 15개 중에 경북이 5개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서울, 경기를 벗어나서 저희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받았던 기업들도 많았고 우수 이상의 등급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북의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한다는 개념을 브랜딩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모태가 되었던 것은 2019년도 상사맨들이 모여서 오늘과 같이 사회적 가치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우리가 왜 착화해야 되는지 대응을 하고 이 부분들이 확대가 됐고, 근데 사회적 가치가 우수됐던 기업들이 시장 진출이 잘 되어서 매출이 정제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점수가 오픈되었다고 해서 불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회적 가치 우수 기업은 푸드앤디자인이 타고를 받았고 경북종합상사가 타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종합상사와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이 제출했던 자료로 매뉴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평가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12개의 우수 타골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들 모태로 2021년도에 21개의 기업이 타골과 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되려고 좋은 것이 어떤 평가가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예측하지 않게 지금 진흥원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측하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SVI 사회적 가치 평가의 우수 기업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초과하는 그 계약건에 대해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급하고 구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되는 기업들이 대다수 공기업입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SVI 평가 우대에
진흥원에서 공기업들에게 지금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시행령에 따르는 수의계약과 직접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했지만 중앙정부나 관리부서에서는 이 좋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성장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로 지원의 가점들을 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경북도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북형 ESG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ESG 청년 지원 사업으로 했고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4개월 동안 최근 3년 이내에 경북도 소재에서 사회적 가치 척동 성과 SVI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1개의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게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했던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포항, 경주가 다수가 있었고 안동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동에는 허브센터가 있어서 계속 그런 사회적 가치 교육을 했던 부분들이고 경주에는 종합상사가 있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원하는 숫자만큼 다 지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경북도에서도 이 부분들을 평가하기 그냥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에게 집중 육성하자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조로 만들어 갔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판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인건비가 전체 경영 환경에서 보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SVI의 중요성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ESG가 확대되는데 ESG에 대한 바라보면 그러면 저희가 상사맨들이 판로 지원 관점에서의 ESG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까지 SVI에 대해서는 평가해 봤는데 앞으로의 ESG가 강화되는 거에서 그럼 판로 지원과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ESG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요소와 지역협력과 지배구조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이제 평가 기준이고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기업 경영이나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산업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거는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중소기업 매뉴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파트부터는. 그러면 ESG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예전에는 CSR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사회공헌 기금을 만들어서 단순히 사회공헌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 CSR이었다면 CSV는 공유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기부가 벗어나서 생산 과정에 그런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되는데 이제 ESG 안에서는 경영 환경 전체에서 지배구조까지 공개하는 부분들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중기부의 매뉴얼에서 있었고요. ESG 시각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환경에서는 좀 더 쉽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좀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야 에너지 절약이 물 줄이기, 전기 줄이기,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고 사회적인 부분들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지역사회연대, 지배구조에서는 법규 규정과 청탁하지 않기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정보공개,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보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인 책임 경영에서의 평가와 윤리 경영에서 평가인데 저희가 오기 전에 강의안을 만들기 전에 쭉 보니 우리가 SVI를 준비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SVI를 평가를 받으려면 사회적 가치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지역사회 공헌을 하게 돼 있고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이랑 하게 돼 있고 산업 예방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SVI의 우수와 탁월 기업은 이미 S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G 부분에서도 정보 공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정 보유가 SVI에서는
혁신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G 부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VI를 우수 탁월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ESG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E만 보강을 하면 ESG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우수와 탁월 기업인데 ESG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ESG에서 환경적인 평가를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주절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정부 R&D 과제를 늘려야 된다. 그럼 R&D를 무슨 분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제인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과제로 보시면 SVI 대비 ESG 환경평가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 환경적인 요인이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이 되고 이행 실적을 갖추면 된다는 얘기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소 안에서 있는 것들이 친환경 제품들의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마크와 우수 재활용 인증 마크와 환경 선적 인증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환경평가에서는 녹색 인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되고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되고 여성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도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ESG 환경 내에서 가장 강요되고 있는 것은 녹색 제품 인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생산 과정 안에 환경적인 요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 환경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녹색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녹색 인증 제품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더 많이 못 사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국 종합상사랑 연계도 하고 공공기관들과 성과이익 공유제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보면 녹색 기술 PET 원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콜로부터 다른 의류 회사들도 그렇고 K2도 그런 광고를 하는데 PET에서 원사를 생산합니다. 자, 이 원사 자체가 녹색 인증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PET의 녹색 인증 제품을 봉제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 원사를 가지고 조끼를 만듭니다. 봉제하는 사회적 기업이 조끼를 만들거나 소방작업법을 이걸 만든다면 소방청과 ESG 협력을 할 수 있죠. 소방청도 ESG 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소방복이 녹색 인증 제품을 받은 걸로 환경적인 요소를 가점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녹색 인증을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선순환한다면 녹색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우선 구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녹색 인증 협력 콜라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가 ESG 환경평가를 준비했을 때 환경적인 요소를 할 때 경북개발공사는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이며 도로공사에서도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럴 때 PET 원사를 생산된 원사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사회적 기업, 여기 의성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현수막을 직접 생산하는데 그런 것이 PET 원사를 받아서 현수막을 생산하면 이 현수막은 녹색 인증 제품이 되는 거죠. 이 녹색 인증 제품이 공기업의 제품에게 ESG와 결합돼서 납품이 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굉장히 크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재를 친환경재로 할 건지 원재료를 친환경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R&D 과제로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주재식 이사장님과 다른 몇몇 분들이 R&D, B-R&D 과제 중기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그런 루틴이 있는데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식품업종에서부터 가구 제조업종까지 잉여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녹색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하는 채널을 가져가서 공공기관과 대기업과 연계할 때는 ESG 협력 과제로 열어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ESG가 인증제로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판로 지원 관점과 사회적 가치 관점에 결합돼서 확대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영천에 동민산업이라고 공포 사일리지 시골에 가면 논에 보면 동그랗게 마시멜로처럼 말아놓은 그 소 먹이를 할 수 있는 포장재를 다시 재수거해서
곰포사일리지를 분리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원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사출할 수 있는 우리가 제조업체를 걸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만 포장재로 나온다든지 그것이 안전모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KT랑 연결하고 누군가 연결해서 녹색 인증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리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 그러면 이 리사이클을 다시 수거해서 굿즈로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에 대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녹색 인증 콜라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러면 너가 중소기업 지원과 뭐가 다른데 너가 소상공인 지원과 뭐가 다른데 할 때 무엇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기업은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SVI 대비 ESG에서 사회공헌 평가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SVI에 대한 사회공헌보다 조금 더 혁신적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기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기업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개별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조하기도 힘들고 판매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고, 이 프로그램은 뒤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뒤 하반부에 다시 할 건데, 그럼 종합상사에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ESG 공공기업과 대기업 분야의 ESG 사례를 작년에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지금 롯데쇼핑과 경북도 간의 ESG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했고 롯데쇼핑하고는 곧 협약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했죠. 경북도에서는 팔로지원 경영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은 소셜 밴더로서 역할을 하고, 롯데쇼핑은 위누리몰 전용몰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혼독 판매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쇼핑이 지역 사회적 경제와 지역 협력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지역 협력 연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롯데택배하고 롯데쇼핑하고 롯데택배가 연결되어 있지만 롯데택배랑 MOU에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두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롯데택배랑 MOU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농식품 제품에 우리가 ESG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친환경 포장을 하는 것이 ESG 인정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제품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 근데 개별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한다고요. 저희가 종합상사에서 2년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소액으로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와 롯데쇼핑에서 전부 다 친환경 포장재를 다 개발해놨습니다. 저거를 그대로 원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포장을 사회적 경제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친환경 포장이 되면, 자, 롯데쇼핑과 롯데택배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ESG 과제를, 협력 과제를 생긴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이 되도록 생긴 것이 ESG 과제고, 우리는 대형 유통에 진입할 수 있는 성장성을 받았지만 우리는 뭘 받았냐? 친환경 포장재를 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 택배 박스를 재생 펄프로 받을 수 있고, 종이 테이프나 이렇게 탄소 절감에 대한 정금이 된 그런 원재료들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적 경제가 생산되는 농식품 제품은 모두가 친환경 포장을 쓰겠다는 슬로건을 만들 수 있고 친환경을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공사공기업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될 이유들과 사유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근데 이것이 곧 식품만 영향을 받겠습니까? 택배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재활용 재생 펄프를 사용하는 것은 전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창이 쓸 수도 있고 나우가 쓸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얻었다는 부분들을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죠. 공기업들과 해봤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 ESG의 가장 큰 것들은 지역 연계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뭘 해야 되냐? 지역 상생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이익공유제가 나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중소납품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ESG 실행 과정 안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학습이 잘 돼 있으면 공공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 녹색 인정제품 현수막과 작업복이 있으면 해당되는 공사 공기업과 연계해서 이익협력공유제로 할당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전량적으로 납품하고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기업과 해봤죠. 국립수련연수원에 저희가 협력 공고를 냈습니다. 국립수련연수원에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여기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전체 30%는 사회적 기업을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협력 과제로 세웠고 종합상사가 벤더로 해서 기업들을 추천했고 다수 계약을 4건의 계약을 동시에 이뤄냈죠.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국립수련연수원과 그 ESG 협력 과제로 지역 협력 과제로 뽑았던 부분들이고 또 경험 있는 거는 원자력 환경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협력이익공유제로 뽑아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공기업들이 어디에 쓰고 있었냐 보니까 협력이익공유제뿐만 아니라 ESG 실행과제에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진출하기 위한 이제 SVI는 너무 진보적이고 ESG 관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산업부가 KESG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업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하는 ESG 가드라인, 관리 가드라인 나갔고요. 산업부가 ESG 전체를 총괄하는데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ESG 시범평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중진공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경북에서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사회적 기업이 여기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이 벤처기업이면서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걸 봤으니까 ESG에 대한 시범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하냐는 제안을 받았고 저도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 중소기업의 자가진단과 심층진단과 교육과 우수 사례를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시스템도 돼 있고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ESG 평가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맨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 제언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사회적 가치 우수 탁월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ESG 인정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각 대기업과 공기업의 산업별로 ESG 협력 사례를 만들어서 납품 사례를 확대해 보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과업으로 설정하고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는 경북형 사회적 가치 SVI가 ESG가 결합되는 두 가지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회공헌 기금 사업을 제가 모델로 제안합니다. 한 개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ESG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대규모로 할 수 없으니 모여서 해보자. 이 대응 목표를 하는데 근데 작년에 종합상사가 해보니 지역 환원 노력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로 하면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SVI 평가 지표인데 지역 환원 노력도에 외부 지금 예전보다 이제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강화된 것이 비금적 사례, 예전에는 비금적 사례를 사회공헌 실적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비금적 사례를 2점으로 인정하고 외부 활동에서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들이 4점으로 걸렸는데 평균 지표가 한 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사회공헌 기탁해야 될 금액이 1,570만 원입니다. 자, 1,57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3점, 2점이면 굉장히 큽니다. 탁월을 못 받고 우수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기금, 사회공헌 기금만 하면 환원 노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이 협력을 할 때 MOU를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 9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개 이상이 공동 출연을 해서 MOU를 하면 환원 노력도도 점수를 받고 사회적 경제 협력 노력도도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 수준은 공사 공기업과 이 기탁 MOU를 하면 이 점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ESG 교육과 지금 상사면 교육을 토장해서 저희 ESG는 다른 교육을 하면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사회공헌을 같이 하면 4가지 척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고용부랑 저희가 사회공헌 출연 사업들을 했고 올해 2022년 4월 달에 포항고용청에 가서 면담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고용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사회적 기업이 공동기금을 출연해서 우리가 고용부로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을 해서 다시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취업경쟁력 지원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했고요. 저희가 이제 총 그 MOU는 2019년도부터 했는데 총 그 추진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이미 5년차 사업이고 지금 5년차 동안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함께 했던 기업들이 다 여기 있고 이 함께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SVI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2019년도는 32명을 지원을 했고 2020년도는 30명에게 지원했고 2021년도는 65명이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냐? 지원 대상이 뭐냐면 고용센터에 방문한 취약계층들이 구직자들이 취업애로의 어려운 부분들 교육훈련비부터 시작해서 구직활동 교통비, 면접비,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를 저희 기금으로 저희가 고용센터에 기금을 출연하고 그 기금으로 고용센터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영역에서 지출하기 힘든 그런 취약계층의 차각지대를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들이 2019년도 32명이 지원받아서 13명이 취업을 했고 2020년도는 30명이 지원받아서 18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계획은 포항고용청장님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고용청장님과 사회적 기업이 모여서 사회공헌기금의 출연 협약식을 할 거고 대략은 2022년 6월 하반기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고 사회적 기업이 연대를 통해서 사회공헌기금 6천만 원을 조성해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미지는 2019년도에 진행됐던 이미지입니다. 기금의 사용 계획인데 포항고용청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항고용청에서 고용부 전체에 지역 우수 협력 사례로 과제로 발굴하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포항고용청에서 산하기관이 고용노동부부터 산업안전공단까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거기에 전체 예산을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 지표로 확대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고용청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이 기금을 여기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 6천만 원을 만들어서 할 거고 교육훈련비는 포항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한 100개수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 누가 없냐면 행정 인력이 없다는 아우성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30명을 교육시켜서 20명을 사회적 경제 전담 행정 인력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거고 포항지청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긴급지원부는 교통비, 생계비, 의료비는 포항지청에서 직접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고 인증지원은 이때까지 있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녹색인증을 누군가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 할 수 있도록 녹색인증과 운영 코칭 매뉴얼을 누군가가 용역으로 맡겨서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ESG 인증에 대한 매뉴얼 지금 사회적 가치 척도 매뉴얼처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례들을 다 넣어서 ESG 척도 인증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을 6천만 원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거까지인 거고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최소 가드라인 500만 원 이상 으로부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내일 오전에 다시 이 논의들을 해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과 상사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가능하다면 10개에서 15개 내외가 이 사업들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저희는 올해 상사면 사업에서 제안하고 저희가 학습도 하고 ESG도 하고 팔로도 하는 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대표님들이 모여서 연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었나요? 딱 맞았네요. 네, 요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조금 하실 수 있으니까 40분에 10분만 쉬었다가 40분에 저희가 또 다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